5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시즌 인덱스 어제 37까지 올라섰다가 오늘은 다시 27로 살짝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마도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나서 알트들로의 자금 순환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을 지금 더 키우는 건 이더리움의 모습이죠. 이더리움 일주일 동안 40% 수준의 폭등이 나와줬고 XRP 10%대 BNB도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참 거래소 코인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역시 BNB는 또 BNB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솔라나 20% 주간 상승률, 도치 와 진짜 도치가 투더문 하려나 이런 약간 생각 한 번 더 갖게 만들고, 카르다노도 깜짝 놀랐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숫자가 7에서 8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카르다노도 간단치가 않고, 뭐 트론 일주일 동안 8% 수준의 또 반등세가 나와줬고, 이 탑 10 종목들이 알트들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모습, 특히 이더리움 대장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알트들 특히 대장들의 움직임이 그냥 무지성 움직임이 아니라는 게 이번 사이클의 핵심 포인트 같아요. 이전 사이클에서 포착이 됐던 거의 막무가내 막 싹 다 오르는 무지성 펌핑 이런 게 아니라 이유 있는 급등이라는 게 조금 더 의미부여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일주일 동안의 이게 차트 흐름이거든요. 1816달러였던 게 일주일 동안 253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주간 40% 폭등. 역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스러운 이 폭등이 있죠. 모두가 다 이더리움 죽었다, 이렇게 큰 메이저 업그레이드 앞두고 이더리움 왜 이러냐, 이더리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딱 고를 때 이 모질이 인덱스가 고점을 찍으면은 항상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지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더리움이 움직임이 좀 나오겠지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일주일 40%는 정말 뭔가 이더리움의 귀환같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분석가 요다, 이더리움 2주 차트예요. 14데이 차트인데, 이더리움은 사실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이제 상황을 바꿔야 할 때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유틸리티 시즌이 와야 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아직 죽어있는 상태, 아직 오른 것도 아니야, 이제 요만큼 살짝 이제 올라간 거지 뭐,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산만리. 이더 BTC 차트예요. 이더 BTC 2주 차트. 갈 길이 산만리야. 이더리움 이렇게 치고 올라가봐 게임 끝이야. 알트 시즌이지. 그런데 알트 시즌이 유틸리티 중심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코인들의 폭등은 정말 이게 사실 시장 조작 말고는 약간 의미부여가 어려운데, 유틸리티 시즌이 온다라는 거는 알트코인들을 통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시세 반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즌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석가 맥스, 이더리움은 3월에 깨졌던 22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 위에서 주간 종가가 형성된다라면 4000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지금 2200달러에서 4000달러 박스권 안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 테스트 당연히 잘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어떤 흐름이 나올까 기대를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비트코인 주간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V자 패턴 회복이 시작됐다. V-shape recovery, V자 회복 패턴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급격한 반전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전형적인 V자 회복이다. V 바닥 찍고 빵 올라가는 건데, V 바닥 찍고 조금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빵 하고 런업 구간까지 가려면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회복 시작이지롱 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서 중간에 어리버리 칠 요런 상황 한 번 더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V-shape 리커버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XRP 굿모닝 크립토 아저씨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XRP는 2024년 0.39달러까지 폭락했다가 2025년에 3.38달러까지 올랐다. 1년 만에 766% 폭등한 거다. 2025년 과연 XRP는 최고의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까? 이 양반은 XRP 빠돌이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XRP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XRP 왜 안 오르냐고 얘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공부하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너무 해피한 시간이죠. 너무 해피한 시간이고, 지금이 조금 약간 어려운 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고 조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XRP는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고 돌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알트 대장들은 전고 리테스트를 분명히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더라도 그렇게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또 조바심이라는 게 특히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크게 느껴질 거라서 약간 임팩이 더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리서치 하시면서 멘탈의 어떤 멘탈 관리에 근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암호화폐 시장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하는 전략이 정답에 가까운 전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추세에서 재료들 잘 모아가면서 그 재료들을 나의 전략에 맞추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알리, 분석가 알리, XRP 주간 차트를 통해서 만약 지금 형성되고 있는 패턴이 대칭 삼각 패턴이라면 XRP 목표 가격은 15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칭 삼각 패턴이 주간 차트에서 2017년, 2018년 이때 6만% 랠리 했을 때 빵 하고 1차 랠리 하고 조정 좀 겪다가 빵 하고 2차 랠리 했던 이때 얘기, 지금 빵 하고 1차 랠리 했고 조정 겪다가 빵 하고 2차 랠리를 15달러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빠돌이들은 더 격한 멘트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자극시킵니다. 요즘 대표적인 빠돌이 스테프 아저씨는 리플이 만약 올해 안에 10달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면 내 계정을 삭제하겠다 라고까지 되게 호언장담의 어떤 뉘앙스가 있죠. 베리스 아저씨도 XRP 10달러에서 20달러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롱게임은 1000달러가 될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세대를 이어갈 부를 누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1000달러 기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걸 목표로 XRP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목표 가격은 저는 10달러 이렇게 소박하게 설정해 놨고, 그 정도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여기서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달러, 3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이런 시대가 만약에라도 열린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좀 시총이나 이런 관점을 조금 무게감 있게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좀 장기 투자하려면 사실 이 정도 확신은 또 있어야지 이게 또 끌고 갈 힘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냥 자기의 스탠스에 맞춰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일 정도를 결정해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알트 시즌은 과거랑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기관들의 진입 이슈인데, 비트코인, ETF 승인 등의 호재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밈코인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실적과 활용도가 입증된 그런 코인들을 선택하는 추세,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선행 랠리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띄운 뒤에 기술적 개발과 규제 이슈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은 메이저 알트들로 지금 관심이 이렇게 딱 옮겨가는 모습,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메이저 대장급들의 어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 의미 있는 폭등이잖아요. 괜히 순서대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럴 법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깔고 간다라는 게
더 의미 있는 부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알트 시즌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사람들은 베팅을 하고 싶어 하지만 2021년 같은 근거 없는 테마에는 쉽게 믿음을 주지 않고 대신 빠르게 펀더멘털을 가져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예전처럼 무작정 막 알트 전체가 폭등하기보다는 업그레이드 아니면 제도적인 진전, 이런 확실한 스토리, 내러티브가 있는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하는 지점들이고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뭐 민코인들 빵빵거리는 거 좋죠. 그런 걸 통해서 또 수익화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블록체인 혁신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업그레이드, 내러티브가 확실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야지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는, 그래야지 블록체인 혁신 시대를 조금 읽어가는 종목들을 더 응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다라면 이번 사이클은 이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간 40%라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준 그 배경이 너무 선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팩트라 업그레이드. 우리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었죠. 2022년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프로토콜 개선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총 11개 EIP가 적용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선안이었고 기술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래서 미래를 향한 거대한 진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면서 기관과 개발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 스테이킹 이슈가 있잖아요. 스테이킹 허용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뭐 옵션까지 나왔는데 스테이킹 안 되냐? 당연히 된다. 뭐 이런 게 조금 우세해 보이고, 뭐 그렇게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허용된다라면 ETF 투자자들은 스테이킹 이자까지 더블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투자에 있어서 매력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의 이더리움 투자 참여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이더리움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단한 근거들을 토대로 급등세가 나와주니까 얼마나 예뻐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리플 XRP가 가지고 있는 이유 있는 반등,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습니다. 규제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종료됐고 이를 통해서 XRP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안심하고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합의를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민사 규제 소송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만에 하나 1%의 확률로 법원이 직권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뒤집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사실상은 양측의 합의로 종료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게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 소송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토레스 판사 판결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거예요. 토레스 판사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적용해 왔고, 기본적으로는 양측이 합의하면 그걸 존중을 하는 게 나름의 원칙입니다. 민사 규제 사건에선 형사라면 또 다르겠지만 아무튼 소송은 끝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 명확성 확보한 유일한 암호화폐 알트코인, 여기에다가 XRP 레조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고 있죠. EVM 사이드체인 도입을 통해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도 높일 계획이고, 그렇게 규제 친화적이고 기관 맞춤형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XRP 레저가 더 디테일하게 기업 친화적으로 기관 맞춤형으로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펀더멘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초고속 블록체인으로서 이 빠른 성능을 바탕으로 실제 결제 그리고 상거래 분야에서 존재감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자는 솔라나 기반 USDC 결제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 높은 처리량과 저렴한 수수료 요걸로 인해서 솔라나가 선택을 받았던 거고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쇼피파이에서는 솔라나페이가 지금 공식 지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들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결제가 됩니다. 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알트 3대장들이 다 근거 있는 나름의 펀더멘털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구축해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대장들이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들급 알트코인들 그리고 스몰캡 알트코인들 이렇게 스멀스멀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 딱 좋겠는데 싹 다 무지성으로 오르는 그런 2021년 같은 알트 펌핑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더라도 확실한 펀더멘털이나 확실한 블록체인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RWA 그리고 DePIN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RWA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들 따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왼쪽은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RWA 테마로 카테고리가 분류된 RWA 테마의 대장들입니다. RWA 테마의 시총 1등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스텔라, 헤데라, 온도, 비체인, 알고랜드, 메이커, 인젝티브 이런 순서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뭐 사실 다 훌륭한 프로젝트들이죠. 뭐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RWA 플러스 디파이 분야에서 거의 뭐 이미 엄청난 혁신,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 간 송금 혁신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아발란체, JP모건과 파트너십으로 엄청난 폭등 장세를 펼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고, 뭐 스텔라, 헤데라, 온도, 비체인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RWA 테마들이 재밌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실질적인 블록체인 혁신의 일상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시간 나실 때 코인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취미삼아 뭐 하는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보시면 상당한 공부가 그때그때 될 겁니다. 오른쪽은 디핀 테마를 카테고리화 시킨 건데, 비트텐서, 렌더, 파일코인, 세타, 아이오타, 뭐 비트토렌트, 헬륨 등등 이런 프로젝트들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이죠. 비트텐서가 일주일 동안 40% 가까이 폭등, 렌더, 파일 간단치 않고, 세타가 많이 올랐네요. 45% 일주일 동안, 아이오타, 비트토렌트 많이 올랐네. 이렇게 자세히는 지금 못 봤었는데 디핀 프로젝트들도 주간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디핀, 탈중앙화 물리 플랫폼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블록체인 혁신과 지금 웹2와 웹3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의 관심사와 잘 맞는 걸 소수를 선택을 해서 시장이 눌렸을 때 매수를 분할로 단행하고, 폭등장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도를 단행하는 이런 기본적인 ABC만 잘 따라가도 손해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중간중간 또 엄청난 변동성이 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1단계는 프로젝트를 공부하는 게 1단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1단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디톡스에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놨는데, 프로젝트 공부가 1단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코인마켓캡 들어가시면 공짜로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 그냥 구글 자동 번역 돌리면은 한글로 충분히 이해될 수준으로 자동 번역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제 언어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라서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들어가셔서 시간 나실 때 뭐 하루에 프로젝트 하나 두 개씩 그냥 짬짬이, 남들 담배 피는 쉬는 시간에 나는 그냥 심심할 때 핸드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그런 게 하루하루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스테믹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크립토 디톡스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꼭 현명한 대응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 잘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